이번에 2013년 10년 뒤로 갑니다. 김현지 실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아주 유리한 단체 문자를 보냈다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돼서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느 날 새벽 6시 8분에 한 33,000명에게 문자가 통보됩니다. 새누리당 땡땡땡 성추행 시의원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네. 고발해서 압수수색 해보니까 그 서버를 털어보니 성남시장실 옆에 있는 의제21 단체 거기서 그 서버로 드러났고 네. 알고 보니까 발송한 컴퓨터가 김현지 씨 컴퓨터였던 거예요. 어허. 김현지 씨의 컴퓨터로 새벽 6시 8분에 새누리당 땡땡땡 시의원 성추행이라고 보낸 겁니다. 그거는 형사로 갔을 텐데. 갔어요. 갔고 형사로서 200만 원 약식 기소됐고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150만 원 선고받았고 그 이땡땡 시의원은 민사까지 해가지고 300만 원 배상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시의원은 이 문자 비용을 어디서 썼는지 네. 성남시 보조금에서 유용한 건지 그 33,000명의 명단은 어디서 난 건지를 행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려고 채택을 한 거죠. 6대 2번, 7대 2번이나 불렀는데 다 안 나온 거예요. 김현지 실장이 그때도 안 나갔다는 거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사건 판결문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같이 보시죠. 판결문 내용 그대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 뿌리오를 통해서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JK 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만 성남시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뭐 충격, 뭐 의회 파행, 해외 여행, 뭐 양주병, 시민 폭행, 성추행 이렇게 비난하는 문자를 무려 33,071건을 전송했다. 이 판결문 나온 내용이에요. 다음이요. 어떻게 했느냐? 보낸 사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김현지가 보냈다라는 거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문자 메시지를 33,000건 보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판사가 판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 메시지에 과격한 표현 방법 사용하고 있고 이건 비방의 목적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자 메시지 전송이라 보기 어렵다. 돌려 말하면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 사람을 위한 문자 메시지 33,000건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냈다가 지금 처벌까지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 시장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를 또 보여주는 또 판결문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성남 지역의 시민단체가 좀 거칠고 또 굉장히 어떤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김현지 씨가 갖고 있는 시민단체가 새누리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좀 과격한 메시지 또 근거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판결문에도 그것이 공익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지금 해고되는 것도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유원중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어떤 국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사례로서 이제 증빙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과 그것을 통해서 지금 김현지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연관성을 얘기하기는 시간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유추해서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것 자체가 바로 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씨의 어떤 어떤 유착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현지 실장 저 때도 이런 논란 때도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불렀을 때 안 나갔다라는 증언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요. 학력, 주요 경력, 인적 사항 등 요청을 했는데 이거 지금 전면 비공개라고 거부를 당했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은 정보공개법의 인사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공개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대통령의 이제 이거예요. 실세는 아니에요. 신복은 맞아. 근데 실세는 아니야. 실세는 내가 보니까 강훈식이야. 실제로. 아니 지금 옆에 다 보잖아. 돌아가는 거. 제가 볼 때는 근데 보니까 똘똘해요. 일을 잘해. 네. 그리고 나대질 않아. 자기 업무 이외의 것에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몇 살 정도 되세요? 아, 아이고. 진짜 궁금해. 나는 우리 그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 나이를 다 몰라요. 김남준 대변인보단 나이 많죠? 몰라요. 나. 그것도 모르신다고? 아니, 뭐 나이까지 몰랐어요. 아니 조기현 부회장님. 정무수석이면 수석들 중에서도 또 순위가 높잖아요. 서열이. 그런 정무수석조차 지금 김현지 실장이 나이를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게 비공개 대상이다. 학력, 경력 등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실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근데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무수석이 총무비서관, 지금 이제 부속실장, 나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다 하나 꿰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제가 되고 자꾸 물어보니까 왜 이것도 모르고 있어라고 지금 예. 비판하는 거지만, 일반 통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대통령실의 비서관 내지 뭐 부속실장 뭐 급은 1급이고 역할은 상당하지만 또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항시적으로 만나는 관계도 아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관계해 오거나 알고 지내온 사이도 아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그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이 문제 제기하는 의도는 뭐 분명히 알겠습니다. 김현지 이 부속실장의 이재명과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시켜서 최측근, 실세, 뭐 이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안개를 피워서 과거에 뭐 윤석열 정권에서의 김건희, 뭐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과 같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늘 문제가 있다, 이런 연상을 그냥 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데, 네. 지금 이렇게 과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추적하고 그걸 문제 삼고 비판하는 거는 장관 후보자도 이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과도한 관심이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이번에 국감에 나올 거로 보는데요. 네. 총무비서관으로서 한 일, 그리고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보좌 관련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 불러놓고 장관 청문회 하듯이 2003년도에 왜 착권양도 받았냐, 500만 원 돈을 왜 받아줬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 굳이 그런 문제 물어보려고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건데요. 예. 나와서 뭐 이 지금 국정 대통령실 관련된 질문에 당연히 답해야 된다고 보고요.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과도한 문제 제기, 그리고 뭔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이제 나온다고 해도 그런 의도로 불러서 물어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역풍이 불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도한 국민의힘의 관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조기현 위원장 말씀은.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제 국정감사가 열릴 텐데 김현지 실장이 이번에는 나갈지 말지 이게 초미의 관심이긴 합니다. 오늘 김현지 실장의 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김남준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속실장님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부속실장이 매번 현장에 나가야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부분이어서 저 역시도 뭐 모든 행사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국감 출석은 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 많은 의혹들이 진실임을 저는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 네. 말은 국회에서 따르는 대로 100% 가겠다, 하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민주당에서는 또 안 부르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나오겠다는 건지 안 나오겠다는 건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과도한 관심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그 과도한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니 총무비서관이 국회 그 국정감사할 때 감사로 나온 거는 역대 다 나왔습니다. 근데 굳이 한 명만 딱 못 나가겠다 하니까 뭐지? 뭐가 있나? 라는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자 근데 갑자기 또 인사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부속실장으로 옮깁니다. 예. 아니 왜 이 시점에 옮기지? 국감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 그러니까 또 관심을 기울여요. 자 이제는 뭐 부르면 나가겠다 그러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일단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상호 정무석은 100%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나오면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꾸 숨기고 할 때는 막 관심이 크잖아요. 근데 정작 나오고 하면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이 없을 거거든요. 그 자꾸 무슨 뭐 과다한 정치 공세하는데 아니 옛날에 민주당은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본인들도. 근데 미리 예측해서 과도한 거 할 거니까 못 나온다? 아니 세상에 무슨 대통령실 비서관이 그렇게 뭐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옛날에 민정수석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사정 업무나 이런 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 못 나간다 해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지금 1급 비서관이잖아요. 근데 1급 비서관이 지금 나가는 건 문제를 놓고 지금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하고 지금 뭐 정무석이 이야기를 하고 야당의 대표가 이야기하고 이럴 문제인가요? 어허. 저는 그러면 정말 이거는 김현지 술장을 사실상 이거는 뭐 정말 이 사람은 실세다는 걸 공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긁어부스럼 만들고 있다.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문제는 빨리 없어집니다. 근데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